자, 산업동물들 대표로 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동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업동물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고기와 우유를 주고 있다는 가장 큰 부분들이 특히 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이 194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미국 농무성에서 발표한 이 우유 생산량과 소의 마리수에 대한 비교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40년도에는 소의 마리수는 약 25밀리언 정도 있었고, 당시에 우유 한 마리당 한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우유량은 약 2,000kg 정도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를 보시면 소의 마리수는 약 10밀리언 정도로 반 이하로 줄었죠. 근데 한 마리당 생산할 수 있는 우유 생산량은 9,000kg 정도로 약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동물의 숫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 왜 그럴까? 바로 거기에는 이렇게 1970년대에 있었던 과학적 사실 때문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죠. 계속 증가하면서 필요로 하는 식량의 양이 증가해요. 고기량도 더 필요하고 우유량도 더 필요하는데, 동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동물들이 태어나서 우유를 짜는 방법으로는 이 생산성을 늘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970년대 시험관 아기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좋은 수컷, 고기가 많이 나오는 수컷, 우유가 많이 나오는 수컷, 얘네들만 골라서 이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구나. 그 결과는 비약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거의 한 세대의 사람이 걸친 70년에 걸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획기적으로 우리는 생산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죠. 우유, 마트에 가거나 슈퍼에 가면 굉장히 많은 우유들, 유제품, 마가린, 버터 등등 해서 아이스크림들까지 넘쳐나는 우유들을 느낄 수 있었죠. 과거에서 만약에 기준을 봤다면, 이런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더 많은 소를 키워야 되고, 그 소들을 들어가는 노동력과 생산성 때문에 굉장히 이 비싼 우유값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었겠지만, 이렇게 아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기에는 바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품종들, 우수한 개체들을 맞춤형으로 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유의 발전은 시험관 아기에서 태어났어. 에드워즈라는 이 로버트 에드워즈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던 이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진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실험실에서 해서 루이스라는 아이를 이제 최초로 태어나게 했었던 공로들이죠. 이 사람도 결국은 연구 보면 쥐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쥐를 공부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쉽, 소, 원숭이, 돼지 이렇게 여러 동물들에 대한 난자 연구들도 같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자, 난자의 수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 연구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FHD로 찍은 겁니다만, 이렇게 체외 수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수정되는 모습들이 몸 안에서만 볼 수 있었고 우리는 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2021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이런 수정되는 모습들을 실제 FHD로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생명이 됐을 때 수정이 되면 수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핵이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죠. 관찰이 되면 여러 번의 분열 과정을 거치게 되고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7.5일, 8일째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8일째 되면 여기 껍질이 있죠. 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게 비로소 8일째 이제 착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란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되는 걸 해칭이라고 하는, 부화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포유동물에서도 이 과정은 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일째부터 8일째 되는 거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찍어 보시면 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분열을 하죠. 점점점.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몸 안에 착상이 되면은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초음파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아, 얘가 암컷, 수컷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제 이걸 볼 줄 알면은 아, 이제 성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관으로 많은 동물들이 정자 난자를 미리 아, 얘는 아빠가 누구고 얘는 엄마가 누구고 아빠의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다라는 것들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애네들이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면 혈통이 쫙 나오죠. 흔히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것처럼 좋은 혈통을 가진 소들은 더 많은 체중을 갖게 되고 얘들은 더 많은 이제 돈을 벌게 해주죠. 농가 입장에서는 목장 주인 입장에서는 생계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 한 마리를 키웠을 때 들어가는 사료가 예를 들면 100원이었다면 얘가 몸무게가 1톤이 나와가지고 500kg 나오는 것보다는 1톤이 나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배가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서 이런 연구들이 이용되고 있죠. 사람에서는 이렇게 응용되진 않죠. 사람은 난임 문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 시험관하기 기술들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생산하고 태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기 때부터 쭉 자라나서 나이 들어서 죽고 사람도 쭉 태어나요 죽죠. 이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땅에 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모든 포유동물들은 결국은 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동물들이 이제 불로장생들을 꿈꾸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특히 뭐 진시황, 뭐 유명한 역사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라. 그래서 뭐 중국을 뒤져서 많은 이제 불로초를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또 이른 나이에 또 죽었죠. 죽은 게 이제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연장성의 불로장생에 대한 꿈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불로장생을 꿈꾸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어떤 복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개구리를 가지고 존 고든이라는 캠브리지 과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복제 연구를 만들었지만 이 개구리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죠. 개구리하고 다른 게 양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로 이제 복제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야, 왜 하필 양일까? 실험 동물 하면은 쥐가 가장 우선이 되는데 쥐는 새끼도 많이 낳고 한 번에 10마리씩 낳고 작고 다루기도 쉬우니까 복제가 더 빨리 돼야지. 임신 기간도 쥐는 21일이고 양은 150일이나 되는데 엄청난 기간이고 오히려 쥐로 연구하는 게 더 빨리 그 복제가 될 수 있었는데 정답은 결과는 어쨌든 양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고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털과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양을 많이 키우게 됐어요. 양을 많이 키우게 되다 보니까 생식세포, 정소와 난소는 쓸모없는 거예요. 많은 양들을 먹고 버리고 되는데 이 안에 부산물 버리는 거죠. 이 버리는 정소, 난소들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누군가가 죽여서 버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얻어서 어떤 희생물들을 얻어가지고 실험실 갖고 오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 주제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이 바로 양과 염소에서 이 생식세포, 정자 난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쥐 이런 것도 많이 돼 있지만 최근에는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산업혁명과 발전해서 인구 증가에 맞춰서 이 양이 필요했던 것들이죠. 첫 번째 복제양 돌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쥐가 아니고 양인 이유는 바로 이런 산업혁명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이런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